네, 오늘은 5강 신경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는 내용을 간단하게 배웠는데요. 그 문제 풀기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복습해서 좀 익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문제를 계속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거, 암기가 필요한 것들을 좀 반복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앞에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같이 풀어보면 좋겠어요. 2번 볼게요. 그림은 신경계 일부를, 표는 신경기억과 니은이 작용했을 때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척수와 뇌 중에 하나이며 기억과 니은은 각각 A와 B 중 하나와 연결되어 있대요. A는 뇌, B는 척수겠죠. A와 B는 결국 무슨 신경계? 중추신경계네요.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각각 A와 B 중 하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뇌 또는 척수와 연결돼서 몸에 존재하는 신경 뭐겠어요? 기억과 니은은 말초신경계일 거예요. 말초신경계겠죠. 그 중에 뭔가 볼게요. 말초신경계는 구심성, 원심성 뉴런으로 나뉘고 원심성 뉴런은 또 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뉘고 또는 해부학적으로는 뇌신경과 척수신경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네. 기억신경이 작용했을 때는 동공이 확장됐대요. 이거 뭘 것 같아요? 교감신경 작용이죠? 니은 신경이 작용했을 때는 심장박동이 억제되었대요. 부교감 신경이 작용한 거겠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교감신경은 어디에서 나온다? 뭐와 연결돼 있다? 중추신경계 어디와? 교감 선생님은 교무실에 제일 가운데 앉아있죠. 척수의 가운데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부교감 신경은 뇌나 척수의 끝부분인데 뇌 중에 여기는 뭘 것 같아요? 심장박동과 관련이 있으니까 아마 연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기억은 척수, 비와 연결이 되고요. 부교감신경 니은은 뇌하고 연결이 되겠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이제 말초신경계 중에 원심성 뉴런의 자율신경계예요. 그쵸? 원심성 뉴런, 운동신경이죠. 원심성 신경의 자율신경계고요. 또 해부학적으로 보면 기억은 척수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교감신경이면서 척수신경이고요. 니은은 부교감신경이지만 뇌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부교감신경이면서 뇌신경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와 B는 중추신경계에 속한다. 그렇죠. 뇌와 척수는 그렇습니다. 기억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B의 회색질에 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는 A와 B 중 하나와 연결되어 있다. 연결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연결이란 말을 더 구체적으로 학문적으로 쓰자면 이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율신경계는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길이가 다른 거 아시죠? 네, 길이가 다른 거 아시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다. 중추신경계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표현이 결국은 신경절 이전 뉴런, 얘의 신경세포체가 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추신경계는 아닙니다. 얘는 대부분 다 이 중추신경계 밖에 있기 때문에 말초신경계인데 연결되는 그 부분만 중추신경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말초신경은 맞고요. 중추신경계와 연결된 부분,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척수에 존재할 때는 특히 어디에 존재한다? 회색질에 존재한다는 거죠. 회색질에 신경세포체가 존재하는 거 알고 계시죠? 뇌는 겉질이 회색질, 척수는 속질이 회색질. 기억해두세요. 디귿, 니은은 체성신경이다. 니은은 뭐예요? 자율신경이라고 했죠? 원심성 뉴런이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누잖아요. 체성신경은 골격근을 통제하는 거고 자율신경이니까 디귿은 틀린 선택지. 답은 3번. 네, 그림은 사람 가와 나의 뇌에서 기능이 상실된 부위를 나타낸 것이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심정지가 와가지고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뇌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기능이 상실된 부위를 음영으로 표시했는데 간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상실이 됐습니다. 가는 이 부분만 상실됐어요. 뭘까요, 이거? 대뇌의 기능이 상실된 거죠. 나는 어때요? 뇌 전체가 다 이 안에 다른 뇌까지 뭐 간뇌, 중뇌, 연수 이런 부분까지 다 상실이 됐습니다. 네, 가와 같은 상태를 주로 뭐라고 부르냐면 식물인간이라고 불러요. 식물인간. 나와 같은 상태를 뇌사라고 부릅니다. 실제적인 죽음인 거죠.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식물인간과 뇌사를 비교해서. 자, 그러면 볼게요. 보기. 가는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하다. 호흡을 관장하는 중추는 어디였죠? 네, 연수가 중추였죠? 연수는 멀쩡하잖아요. 연수는 멀쩡하니까 호흡이 가는 가능하고 나가 불가능하겠죠. 나에서 동공반사가 일어난다. 동공반사를 관장하는 중추는 뭐였죠? 중간뇌. 그러니까 가는 동공반사가 일어나고 나는 안 일어나겠죠. 디귿. 가와 나는 모두 의식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의식적인 행동을 관할하는 거는 대뇌예요. 가와 나 모두 대뇌가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의식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환자가 오랫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하품을 하거나 재채기를 했을 때 그 보호자가 너무 놀라면서 아니 우리 환자가 누구가 하품을 했어요, 재채기를 했어요 하면서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뇌가 살아나는 줄 알고. 근데 그건 아니죠. 식물인간 같은 경우는 네, 다 할 수 있어요. 체온 조절, 뭐 재채기, 딸꾹질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른 부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동공반사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데 뇌사 같은 경우는 체온 조절, 호흡, 심장박동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어떤 생명 유지 장치를 착용해야만 어느 정도 생명의 연장이 가능한 거죠. 그런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식물인간하고 뇌사, 뇌의 기능이 상실된 부위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그림은 척수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중에 하나이다.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척수의 모양을 보면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알 수 있어요. 네, 뭐 앞, 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등 쪽, 배 쪽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뉴런의 모양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 힌트를 드리면 요 비뉴런 있죠, 비뉴런. 신경세포체가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와 있잖아요. 이건 감각뉴런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게 하나의 힌트거든요. 알아두세요. A는 척수 속에만 있어요. 뭐겠어요? 척수를 구성하는 연합뉴런일 거고요. B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각뉴런입니다. C는 운동뉴런이죠. 모양을 몰라도요. A의 방향을 봐봐요. 여기가 신경세포체고 여기가 신경말단이니까 이쪽으로 신경 흥분이 전도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전달되는 걸. 그러니까 신경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흥분 전도 방향이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순서를 또 다른 힌트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감각뉴런 이렇게 흥분이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등 쪽이고 이게 배 쪽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감각뉴런은 후근을 이루고 운동뉴런은 전근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게 후근이고요. 요게 전근이에요. 네. A는 연합뉴런이다. 맞습니다. B는 후근을 구성한다. 맞습니다. C는 감각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감각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거는 C가 아니라 B겠죠. 그럼 C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반응기관. 예를 들면 근육이라던가 아니면 뭐 분비샘이라던가 이런 반응기관과 연결되어 있겠죠. 답은 기억, 니은. 요것도 좀 신경에 분류하고 연습을 해보면요. A는 연합뉴런이니까 무슨 신경계?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거예요. A는 B와 C는 말초신경계에 속하는 거죠. B는 그 중에서 중추신경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구심성 뉴런, C는 중추신경계에서 나오는 거니까 원심성 뉴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요.
또 요거를 뇌신경, 척수신경으로 나누자면 B와 C는 모두 말초신경 중에서도 척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신경? B와 C는 모두 척수신경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7번 볼게요. 그림은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기관 기역과 니은을 뇌, 척수겠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을 대동맥, 심장과 연결하는 신경 A에서 C를 나타낸 것이다. A와 C는 각각 교감, 부교감, 감각신경 중에 하나이며 기역과 니은은 각각 척수와 연수 중에 하나래요. 네, 봅시다. 기역과 니은은 척수랑 연수 중에 하나고 A, B, C는 교감, 부교감, 감각신경 중에 하나래요. 교감과 부교감을 구분해야 되겠죠? 네, 교감과 부교감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선생님 보기에 여기서 제일 쉬운 것은 신경절 이전 뉴런과 이후 뉴런의 길이를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어떻다고요? 교감 선생님은 뒤끝이 길다. 부교감은 반대죠.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런 암기법이 너무 교감 전국에 있는 교감샘을 폄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다른 암기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뒤에는 똑같은데 교감은 두 자죠. 짧아요. 부교감은 길어요. 부교감신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부교감이 교감보다 앞에가 더 길죠?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긴 게 부교감신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전달물질은 뭐 나오나요? 중간에는 다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는 교감신경 말단에 있는 거 꼭 알아들어 그랬죠. 뭐? 노르, 에피네프린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역시 아세틸콜린.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부교감신경은 여기가 가깝잖아요. 교감신경은 여기가 멀잖아.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여기가 가까우니까 아세틸콜린 혹시 가까워서 섞여도 별로 상관없어. 부교감신경은 그렇고요. 교감신경은 여기가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머니까 절대 섞이면 안 되니까 여기 신경절 이후 뉴런이 긴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실제로 섞이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외웠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럼 볼게요. B와 C를 보자. B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죠? 부교감. C는 뒤끝이 길어요. 교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A는 아까 모양 배웠죠? 신경세포체가 삐쭉 나와 있어요. 뭐겠어요? 감각 뉴런이겠죠? 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요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있다고 배웠어요? 척수의 가운데 부분에 있다. 그러니까 니은이 척수일 거고요. 니은이 척수면 당연히 기역은 연수겠죠. 네, 이렇게 해서 A, B, C와 기역, 니은을 다 알 수 있게 됐어요. 기역은 연수이다. 맞고요. 니은, A의 신경세포체는 기역의 속질에 있다. 어때요? 여기 신경세포 쪽이 나와 있잖아. 감각뉴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간에 빠져나와 있으니까 기역의 속질에 있을 필요가 없죠. 디귿, B와 C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 이거네요. 노르에피네프린과 아드레날린. 같다? 아닙니다. 부교감신경, B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오고요. C,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옵니다. 답은 기억. 여러분 노르에피네프린을요. 그냥 에피네프린이라고 얘기해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은 아주 작은 화학작용기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요. 실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에피네프린이라고 해도 뭐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또 에피네프린을 아드레날린이라고 얘기해요. 아드레날린. 네, 에피네프린. 이게 이제 처음에 발견될 때
부신이라는 데서 발견이 됐는데 거기가 신장이 영어로 에피라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에피네프린, 네프론, 그래서 신장하고 관련이 있다는 뜻이고요. 아드레날린도 거기 이름이 아드레날 콜텍스여서 그 신장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네, 잠깐 요거를 더 보고 싶은데 요걸로도 좀 신경계의 분류를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말초신경계의 구분을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해요. 보시면 지금 A, B, C가 감각, 부교감, 교감신경이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결국 감각신경은 구심성 신경이고요. 구심성 신경이고 B와 C는 어때요? 원심성 신경이죠. 원심성 신경이고 원심성 신경 중에서도 체성신경이 아니라 자율신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나눌 수 있고 해부학적으로 보세요. A와 B는 기억, 연수와 연결돼 있잖아요. 연수는 뇌의 일부죠. 뇌에 속해요. 그러니까 A와 B는 뇌와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이니까 뇌신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C는 척수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말초신경 중에 척수신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뇌신경, 척수신경, 구심성 뉴런, 원심성 뉴런 이렇게 분류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시겠죠? 11번 볼게요. 그림 가는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신경 A와 B를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신경 A, B니까 뭐겠어요?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건 운동인데 골격근은 아니잖아요. 내가 수위 운동은 아니니까 얘는 체성신경은 아니고 자율신경일 거예요. A와 B, 교감과 부교감 중에 하나겠죠? 나는 A와 B 중에 하나에 자극을 가했을 때 심장세포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볼게요. 지금 중추신경계로부터 이렇게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계 A와 B는 자율신경계, 교감과 부교감 중에 하나인데 길이를 보고 알 수 있겠죠. 얘는 길어, 앞에가 부교감, 얘는 뒤끝이 길어, 교감. 그래서 A는 부교감신경, B는 교감신경이 될 거예요. 조금 더 한번 볼게요. 자,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있다고 했죠? 네. 어디에 있다고 했죠? 뇌나 척수의 끝부분인데 여기서는 뇌에 있을 거고요. 심장박동을 조절했으니까 그 중에서도 연수에 있겠죠? 네. B는 어때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있다? 척수에 있다. 아까 문제에서 보니까 척수 중에서도 척수의 회색질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한 가지를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교감신경이라고 해서 다 연수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심장박동이니까 연수에 있는 거고 여러분 반사에서 배웠잖아요. 동공반사 같은 경우는 뇌 중에서 중간뇌에 있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나를 보시면 자극 전과 자극 후 뭐가 달라졌어요? 자극 전에는 하나, 둘, 세 번 심장의 막전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극 후에는 2번, 그러니까 더 느려졌죠. 그러니까 심장박동이 느려졌어요. 심장박동이 느려졌다. 누가 작용한 거예요? 부교감 신경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가 A에 자극을 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극을 가한 신경은 B이다. 틀렸고요. A와 B는 모두 자율신경이다. 맞습니다. A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다. 맞죠? 답은 니은 디귿. 아까 해본 거 또 해볼게요. 가의 A와 B는 모두 말초신경계의 자율신경이에요. 자율신경인데 A는 뇌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뇌신경이고 B는 척수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척수신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12번. 그림은 소장의 괄약근과 연결된 신경 가와 다리의 골격근과 연결된 신경 나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체성신경과 교감신경 중 하나예요. 우리 체성신경에 대한 문제는 지금 처음 풀어보는 거예요.
A와 B 중 하나에 신경절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배운 표 하나 있었죠. 원심성 뉴런 세 가지를 비교한 건데 하나는 체성신경, 원심성 신경 이퀄 운동신경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체성신경, 그리고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거 있었는데 체성신경계는 하나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경전달물질들이 어떻다 이것도 배웠죠? 아이고, 네. 귀한 척해서 죄송하고요. 네. 체성신경계 끝에서도 역시 뭐가 나왔어요? 아세틸콜린이 나왔습니다. 그럼 볼게요. 소장의 괄약근과 다리의 골격근 차이가 뭐예요? 내가 수위운동,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뭐예요? 다리의 골격근이죠? 그러니까 나가 체성신경일 거예요. 그 다음에 소장의 괄약근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율신경계가 조절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긴 교감신경과 체성신경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자율신경 중에서도 교감신경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뒤끝이 길게 네, 신경절이 A에는 있겠고요. 나 체성신경 같은 경우는 하나의 뉴런으로 되어 있으니까 B에는 신경절이 없겠죠? 기억, B에 신경절이 있다. 틀렸습니다. 가에서 소장으로 뭐가 분비될까요? 가에서 소장으로 분비되는 거니까 신경절 이윤유런 말단, 여기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을 얘기하는 거겠죠?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윤유런 말단에서는 뭐가 나오더라? 여기만 하나 달랐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노르에피네프린. 틀렸죠? 디귿. 나는 척수신경이다. 나는 체성신경인데 다리의 골격근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척수겠죠? 척수신경이다. 다리의 골격근을 조정하는 게 뇌에서부터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척수에서 나오겠죠. 답은 디귿.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수업할 때 체성신경을 체성운동신경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체성운동신경.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성운동신경. 네,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도 역시 운동신경이긴 한데 체성신경은 진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정말 움직이는 골격근을 움직이는 운동을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체성신경을 그냥 체성운동신경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할 때도 많고 여러분이 그렇게 표현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몇 개의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